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8학년도 수능 문제 중 확률과 통계 문제를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 확실하게 팍팍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자연계, 10번 인문계 공통 문제부터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고 A 확률, 합집합 확률 주어졌을 때 B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합의 법칙에 근거해서 풀이를 좀 시작해야 되겠죠. A 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 자, 이때 이제 뭐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집합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인데요. 일단 좀 숫자를 좀 대입해 보면 3분의 2 되겠고 B 확률은 좀 모르고요. BB. 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되죠?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확률 3분의 2 곱하기 B 확률 BB 이렇게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BA 곱하기 BB 이렇게 계산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일 때의 가장 기억해야 될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 PB 이 부분들은 6분의 5 마이너스 6 3분의 1면 6분의 4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3을 곱하게 되니까 6분의 1이었으니까 뭐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덧셈 정리 형태의 기본적인 식에다가 독립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처 되셨죠? 이런 두 가지 항목만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3번 2분의 1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자연계 6번, 인문계 1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전개식에서 x 내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항 정리해서 나온 거죠. 딱 조금 해주면 이쪽에 6제곱하고 이쪽 뒤쪽 파트 부분에 제곱이 되게 되고 합쳐서 8제곱이 되게 되면 뭐 x 분자가 이제 x 4제곱이 되겠다. 이런 부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항부터 하면 되겠죠. 8 콤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해서 x의 r제곱 x분의 2에 8-r제곱 이런 형태. 그러면은 8 콤비네이션 r의 2에 8-r제곱이 개수가 되겠고 지수 파트는 r제곱에다가 여기는 부호가 바뀌니까 r-8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지수가 돼서 2r-8 부분들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r 값은 12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곳에 뭐 개수 부분들 알아보니까 8 콤비네이션 6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런 형태. 이건 뭐 다시 고치면 8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 제곱이 되겠고 8 곱하기 7에다가 2 나누고 또 2 이렇게 좀 2의 제곱을 곱하게죠. 하나 또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5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00, 2, 6, 12, 1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먼저 딱 언급해 드렸듯이 금방 뭐 4제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연습하면 곧바로 이제 이렇게 일반항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항 형태로 좀 고쳐서 계산하지 않아도 금방 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뭐 이 정도로 이제 곧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간단한 문제니까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문계 7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A, B 지역 각 국토문화 탐방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A 지역, B 지역 이렇게 희망하고 희망하지 않고 해서 전체 이제 500명 조사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지역 A를 희망했다. A 지역을 희망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몇 명이 되겠습니까? 180명이 되겠죠. A 지역 희망한 학생 총합이 180명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B 지역도 희망했다. B 지역도 희망했다는 얘기는 둘 다 모두 희망이고 140명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지역을 희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B 지역도 희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A 지역을 선택한 180명이 좀 전체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뭐 140명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또 약분이 한 번 더 되죠. 2, 9, 18, 2, 7, 1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정답 9분의 7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좀 알아가는 부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A 지역을 희망한다는 전제 조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좀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본다. 이런 항목들 조금만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판단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11을 3 이상 7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뭐 자연수 분할 가지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7 이하니까요. 큰 숫자인 뭐 7을 좀 이용해서 11을 좀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11이 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7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하나 줄이면 6에다가 그럼 5 이런 형태가 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5,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제 두 개짜리는 좀 다 된 거죠. 그렇다면은 자, 좀 세 개의 덩어리로 좀 처리해 주려면 5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6이 남았으니까 6을 좀 3, 3으로 이렇게 나눠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라는 숫자를 또 하나 더 줄이게 되면 4에 그러면 또 하나를 좀 다른 쪽에 줘야 되니까 4,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더 줄여서 3을 가게 되면 3, 3은 9. 어이구, 안 되죠. 그러면은 3, 4, 12 또 4개를 쪼개야 되는 건데 이것도 3 이상 해야 되니까 안 되겠고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네 가지 방법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숫자 자체를 이렇게 좀 나눠놓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하나 둘 지금 근데 뭐 규칙성을 가지고 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숫자부터 지금 7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이상 7 이하 됐으니까 7부터 그다음 6 그다음 5 이렇게 큰 숫자 부분들 차곡차곡 낮춰가면서 조사하게 되면 뭐 빠지지 않고 좀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일단 뭐 규칙성을 가지고 조사한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10번, 인문계 15번 공통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한 개의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 평균 표준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생산한 제품 9개의 화장품을 좀 골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표준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대략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평균이 201.5g 이렇게 처리되는데 200g 이상일 이 확률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이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어떻게 이제 200보다 좀 커지겠습니까? 질문 던질 건데 당연히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n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 n 루트 9 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됐습니까?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201.5 아이고래 200인데 200 마이너스 201.5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표준화 과정 오 계산식이 좀 불편한데요. 얘가 이제 3으로 풀리니까 0.6이 되겠죠.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 1.5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숫자를 그럼 뭐 6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6, 2,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6, 2, 12에다가 5, 6, 30이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 자, 그럼 2.5에 해당하는 부분들 4938 있는데 뭐 0.5에서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993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냥 깔끔한 그러면 정기분포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제가 표본에서 추출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 z값을 구해가는 부분들에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에서 이제 z값이 구해져가는 이 절차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해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 정리가 좀 잘 안 될 때 제가 그런 거 참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정기분포 모양에서 조금 살짝 메모 좀 남겨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13번 문제 함께합니다. 한 개의 줄 사이를 두 번 던집니다. 유기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는데요. 이때 나온 눈이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좀 조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면 되죠? 1부터 5까지 있는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뭐 25가지 이 부분들은 뭐 전체 가지수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의한 전체 가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나온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처리해두면 일단은 뭐 4가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해야 되겠죠. 4가 되는 경우는 1, 3, 3, 1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2, 2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는 8이 될 때 그러면은 6은 안 되는 거니까요. 5, 3 그럼 3,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 4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6가지가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25분의 6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이렇게 개수 좀 조사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기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전제 뭐 주사위 던진다고 해서 36분에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25분에 처리해 가는 거 그리고 뭐 사의 배수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 6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계산 조금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실수 없이 개수 카운팅 해야 되겠습니다. 인문계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와우, 변수 자체들이 아주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확률 좀 문제가 되고요. 뭐 이곳에서 뭐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 3분의 1, 이 정도 좀 알 수 있겠죠. 자, 확률의 기본적인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변수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때 뭐 평균들 이렇게 좀 나왔고 뭐 분산을 좀 구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변수들이 좀 불편하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화 이런 거 좀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에다가 10배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1, 2.21, 3.21 이렇게 되는데 2.21을 좀 빼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가운데 값 형태로 좀 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럼 변수들이 아주 깔끔해졌죠.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확률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주어진 거 평균 자체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변수 변환을 했으니까 10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빼기 그대로 이렇게 되는 변수 변환식이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확률 자체가 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10배 해주니까 2.71에다가 빼기 0.5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실제로 좀 여기서 이렇게 표를 변환해 가지고 구해가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에다가 b 곱하기 상관이 없고요. 그럼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 확률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우, 평균 구해가는 게 엄청나게 수월해졌죠. 됐습니까? 그럼 a 값은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빼는 그런 형태니까 6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a 값이 이제 6분의 1 해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A 값이 6분의 1 나오게 되면요, B 값도 이제 위에 쪽 구한 거에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B 값도 6분의 1에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분산 이렇게 되는데 분산도 뭐 변수 변환 해주는 그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분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y의 분산이라는 것은 x 분산에 이렇게 변수 변환해주면 몇 배가 되는 거죠? 100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 변수가 ax 할 때 이제 그 변수 이제 제곱돼 가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또 분산을 좀 구해가면 풀 수 있겠다 이런 형태. 자, 지금은 근데요, 뭐 가나다 이렇게 구해가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구한 값들에서 이제 열심히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6분의 1 나온 거에다가 그다음에 100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 뭐 2라는 인수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약분하고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3, 3, 9가 되겠고 약분이 두 번 되는 거죠. 50에 2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9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가면서 조금 그대로 좀 아이고 우리가 스스로 뭐 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문제를 뭐 주어져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변수들을 뭐 제곱해서 나온다는 거. 아유, 근데 뭐 이 표 만드는 것 자체 또 도와준 거니까 그대로 이제 이론 좀 이해만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주어진 이 식에서 평균 구해가는 절차 부분, 그죠? 평균 구해가는 요 절차들, 0, 2분의 1 되는 요 평균 구해가는 요 절차 부분만 조금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괜히 좀 표 이렇게 좀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2018년 수능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번 자연계 문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남김없이 4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뭐 1인 상자가 있도록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을 넣는 것 자체가 1이 있어야 되게 되면 3개가 남은 거죠. 3, 1, 0, 0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거 0, 0은 좀 안 하고 그냥 3, 1 이렇게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덩어리에서 좀 넣는 방법. 그 다음에는 2, 1, 1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1, 1, 1, 1 이렇게 좀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불편하면 전체에서 빼기 해도 되죠. 그럼 아예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의 덩어리에서 좀 넣는 방법하고 2개 해서 그러면 일이 없는 거죠. 4개를 좀 이렇게 2개의 덩어리에서 이렇게 넣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빼게 해서 처리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게 좀 더 소홀해 보이는가요? 뭐 전체는 넣는 가지수가 뭐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4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4개의 덩어리에서 뭐 그럼 뭐 이거 한 뭉치 해가지고 넣는 거니까 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요. 요건 좀 어떻게 되죠? 일단은 4개의 공을 좀 둘둘로 나눠야 되죠.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해서 이제 2팩토를 나누면 되겠고 그럼 2개의 덩어리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좀 넣는다 해주면 이제 좀 상자 찾아가게 하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좀 조를 나눈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없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이면 4, 3, 2로 나누는데 또 2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12, 36이 되죠. 그럼 40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40까지를 빼는 그런 형태. 16이면 25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16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16 됐죠? 자, 이제 전체에서 빼는 부분들이 좀 간단해 보여서 이렇게 좀 처리해 드렸는데, 뭐 이 부분들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진행했다면 이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죠? 공을 좀 4개에서 3개 고르고 1개에서 1개, 이것 좀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좀 조를 나누고요. 됐습니까? 조 나눠진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덩어리를 이제 뭐 4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상자에 집어넣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6에 48 이런 형태에서 계산되겠고,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죠? 4개에서 2개를 고르고, 옳고 2개에서 2개 고르고, 한 개 고르고요. 아이쿠. 1개 고르고, 1개에서 1개 고르고, 그럼 쓰지 않고 이제 2팩토리얼 나누는 게 이제 조가 좀 다 나눠진 것 같고, 근데 3개의 덩어리가 됐으니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숫자가 커지는데요. 여기 좀 2는 여기 좀 이렇게 약분된다고 보고, 여기가 6에다가 12 그럼 14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형태. 4개 그러니까 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2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더하게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뭐 두 가지 풀이법 보여드렸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좀 빼는 부분들이 너무 간단해서 뭐 빼는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풀 그런 내용. 자,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좀 이렇게 좀 어떤 좀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냥 곧바로 좀 집어넣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그러니까 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좀 조를 나눠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상자에 집어넣고 이런 절차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서 여기 부분들이 좀 적게 표현되는, 이렇게 저는 이제 6건을 좀 선택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조건 때문에 까탈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메모 좀 남겨가면서 정확하게 좀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19번이 되겠습니다. 무게가 1인 추, 그 다음에 2인 추 6개, 3개,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습니다. 주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던져서 2 이하가 나온다. 2 이하가 나오면 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이하라면 뭐 6분의 2가 되는 거, 확률이 있으면 3분의 1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눈이 3 이상이면 3, 4, 5, 6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인추를 좀 넣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있는 추의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겠다 이런 얘기 되게 되면 아무리 많이 해봐야 6번이면 다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좁게 되면 2를 계속 넣으면 되니까, 요건 좀 3번 만에 또 끝나겠군요. 되겠죠?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 요거를 질량함수, 그렇죠. 3개부터 6개까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변수가 3이 되는 사건은 주머니에 있는 무게가 여기 다 써 있는데요. 무게가 2인추 3개가 들어있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인추가 되는 건 이렇게 되죠. 3번 중에서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3분의 2에 세제곱 이런 형태,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뭐 간단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27분의 8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변수가 이제 4인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할 텐데, 자, 사건은 4번 시행까지 추임액가 4이고, 네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까지 4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에서 2가 돼서 이제 6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에서 5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뭐 자동으로 아무거나 꺼내도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덩어리로 좀 나눠져 있군요. 이건 뭐죠? 3번 중에서 한 번, 추이 무게가 그럼 이게 지금 한 번이니까 1, 2, 2 나오니까 이게 5인 경우군요. 5인 경우 계산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요 나 부분에 들어갈 부분들은 세 번째 시행까지 나온 결과가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1, 2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행에서 2 나와서 이제 6이 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계산을 해야 되려면 3번 중에서 2번 나와요. 3분의 1이 2번 나와요. 3분의 2가 한 번 나와요. 처리해주는데 뭐 뒤에 또 요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좀 제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좀 3이 하나 좀 약분이 되네요. 그죠? 어이구, 고마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이 하나 될 거니까 9에다가 27이 되겠고, 27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계산 좀 됐습니다. 그다음 변수가 5인 사건은 네 번째 시행까지 추임액가 4가 된 다음에 다섯 번째 2가 나와서, 그렇죠.
아, 여기 계산됐군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되는 그런 형태. 어이쿠, 아닌데요? 아, 네 번째 시간까지 사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건 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이제 딱 나와서 됐고요. 네 번째 시간까지 추임회계가 5인 경우, 아,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군요. 5가 된다. 네 번째 시간까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5가 됐으니까, 그 다음번에 아무거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요 확률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 중에서 세 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1이 세 번에다가 3분의 2가 한 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0일이 되겠고, 여기 계산할 때 좀 4가 생기고요. 여기에 또 2가 있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나다, 아이고, 그 다음에 뭐 6일 때 확률도 이렇게 처리해서 뭐 그 다음 이제 쭉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인데, 뭐 가나다에 이제 써줄 숫자들은 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값을 A, B, C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그러면 81분의 8이 있었고요. 우쇼, 뭐였죠? 27분의 8, 27분의 8하고 4가 있는 거죠. 8하고 27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뭐 8 한번 약분되면 되겠고요. 27 이렇게 약분되면 3 되고 3 약분되니까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이제 9분의 4에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게 그냥 스스로 좀 계산한다면 중간에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서 자칫잘못하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뭐 풀이법이 다 나왔죠. 이렇게 좀 세 번 만에 끝난다는 얘기 그렇게 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 대신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해 가는 거니까 독립시행 형태로 좀 확률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고요. 4가 되는 경우도 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이런 경우 둘로 좀 나누는 게 힘든데 다 나눠놨습니다. 세 번째 시행까지 4가 되고, 그 다음에 2 돼서 이제 6이 되라. 그 형태에 좀 맞춰서 지금 간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나와라 이런 얘기니까, 이 나오는 부분들이 순서 바뀌는 거니까 이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서 또 제곱 형태로 또 계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변수 5일 때도 네 번째 시행까지 나오고 뭐 2 나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5인 경우 이렇게 됐습니까? 풀이에 우리가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좀 꼼꼼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만 좀 신경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문장 길다고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인문계 자연계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3의 값을 구하십시오. 10이 되죠. 좀 이런 문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간단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보탬이 좀 안 되는데, 그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뭐 계산식을 좀 더 다시 좀 더 보여드리면은 5 콤비네이션 3하고 5 콤비네이션이 뭐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 곱하기 4하고 뭐 2 이렇게 나누기 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26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편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확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내용이 헷갈리면 좀 살짝 메모를 좀 남겨보면 되는 거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 형태가 정규분포다. 이때 이제 뭐 3보다 작을 확률들, 3보다 크고, 그럼 80은 어디다 써야 되는가요? 와, 80은 이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8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확률이 0.3이다 돼 있으니까 이거 0.3 이렇게 표시해 되면요. 그러면 3부터 평균까지 이 부분들의 확률이 이제 0.2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0.3이다라고 되는데요. n부터 그러면 80까지가 이제 0.1 이렇게 점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요 부분들, 확률 x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 이용하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뭐 두 개의 식이 좀 표현되는 거니까요.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시그마 분해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3-m, 그 다음에 여기는 80-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평균 주변에서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좀 상당히 많은 부분 가르쳐 줬습니다. 와우. Z값이 0.52 되게 되면 확률이 0.2다. 그러니까 좀 시그마 분의 3-m 이렇게 처리해준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0.52 이렇게 좀 값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분의 80-m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확률이 지금 0.1이다 되어 있으니까 0.1의 확률에 대한 이제 0.25 이렇게 좀 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n-3 하면서 0.52 시그마 해서 이제 V를 좀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m 처리해 가면서 0.25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좀 살짝 좀 이쁘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연립방정식 해야 되니까 더하기 해주면은 77이 되겠고요. 더하기 해주면 0.77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시그마 값이 금방 100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평균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그마 대충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52에다가 55 이렇게 처리해서 평균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나중에 또 뭘 더하기요? 그럼 정답은 뭐 155였죠? 155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정규 분포할 때 뭐 표준화하는 그런 개념만 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좀 살짝 메모만 좀 남겨두면 되죠. 그 부분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확률들 이렇게 좀 이제 좀 처리해 놓은 이 부분들 좀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표준화 과정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제 주어진 값들에서 이제 이 z 값을 이렇게 요 식에서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요 과정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규분포 어려운 거 아닙니다. 표에다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곧바로 식으로 가지 말고요. 중간에 이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사실들을 조금은 좀 이게 좀 귀찮은 건가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노력 조금만 기울여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 정리하는 과정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인문계 2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뭐 6번 여러 번 던지는 거니까 독립시행에서 나온 거죠. 6번 중에서 횟수가 많아야 되니까 6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이제 2분의 1에 이게 좀 6제곱 되겠고, 그 다음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2분의 1에 5제곱에도 뒷면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4번 나오는 형태, 이건 곧바로 6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분의 1에 6제곱이 공통 처리되는 거니까 6 컴비네이션 6 1에다가 6 컴비네이션 5 6에다가 6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2가 되죠. 그러면 3 5 15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건가요? 88, 64가 되는 거죠. 64가 되겠고, 여기는 22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가요? 그러면 이제 32분의 11 해서 결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P 더하기 Q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더하기 해주면 그러면 정답은 43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뭐 동전 이렇게 좀 똑같은 시행을 좀 여러 번 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이제 독립시행 이렇게 좀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많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6번, 5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역시 독립시행 확률들 뭐 계산 3번 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앞면 뒷면의 형태로 이제 공통 처리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자신감 있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8번 자연계 문제가 되겠고 2018년 수능 문제 중 확통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 모든 순서성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자, 부정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거 뭐 중복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좀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전체 개수를 좀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냥 깔끔한 거죠. 조건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3에 12 컴비네이션 10 되겠고, 그럼 12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 11에다가 2 이렇게 좀 나누는 형태. 그럼 뭐 가지수 66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선택한 값이 0이 아닌 이런 경우를 좀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 건데, 자, 0이 아니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 와우 계산하기 힘들죠. 이때는 그래서 여사건 형태를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y, y-z, -x 이 부분들 0인 이 경우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xy가 0일 때 조사한다든지 y가 이렇게 좀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서로 이제 빙빙빙빙 똑같은 거니까 뭐 하나 조사해서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세 숫자를 합해가지고 10이 되게 하는데 동시에 같은 숫자가 나올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같은 경우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y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좀 차곡차곡 와가지고요 최종적으로 10이 되는 거니까
땡땡땡 해서 이제 는 5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가지수는 뭐 6가지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계산은 되겠죠. 66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6 곱하기 지금 이게 좀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6가지에다가 x, y, y, z, z,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3 처리해가면 되는 항목. 약분이 좀 되는데요. 1 빼기 11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11분의 8이 정답이 되겠고, 문제는 또 두 개를 또 이렇게 좀 또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그럼 19입니다라고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순간 이렇게 좀 여사건을 선택해 가는다라는 그런 점 됐습니까? 예, 이렇게 여사건을 선택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처리하려면 지금 이 계산하는데 이게 뭐 1, 2에 그럼 뭐 7에다가 일일이 뭐 이렇게 조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여사건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다. 요게 이제 좀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있고 세 개 같아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또 이제 여사건을 할 때 매력이죠. 좀 더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0일 때,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해서 6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자, 주어진 조건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자, 이렇게 여사건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메모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8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앞쪽에 있는 문제들도 역시 수능 문제답게 이론들이 좀 깔끔하게 적용된 그런 문제들이 보이니까 확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능 2018년 수능 문제 확통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